안녕하십니까. 자작거리 알레고리적 상상력. 오늘 19번째 다우트입니다. 때는 1964년 플린 신부는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에 위치한 천주교 성당의 주임 신부인데요. 알로시우스 수녀는 성당에 부속된 교구 학교의 교장 수녀이고요. 그리고 젊은 제임스 수녀는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도널드 밀러라는 아이는 학교의 유일한 흑인 학생이자 미사에서 복사의 역할을 맡아서 주임 신부를 돕고 있고요. 플린 신부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을 아쉬워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드물게 천주교 신자였고요. 전해에 암살되었습니다. 약한 자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갖고 있는 제임스 수녀 또한 편지에 붙어 있는 고 케네디 대통령의 우표를 소중히 어루만질 정도로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플린 신부의 설교는 급진적이며 파격적입니다. 그는 종교적 의심이 신자들을 더 결속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교적 진리의 근본은 믿음이지만 종교가 사회적 변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면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결속이라고 플린 신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플린 신부의 신앙은 현실적이라 할 수 있는데 계율이나 수행보다 변화와 영향력이 우선이라 할 수 있겠죠. 한편 알로이시우스 수녀에게 계율은 중요한데요. 종교적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교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에게는 보입니다. 알로이시우스 수녀는 교리에 의심을 품어본 적은 없는 것 같으며 이런 의미에서 보수적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천주교라는 종교의 제도적 권위에 대해서는 풀린 신부보다도 더 급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냉소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풀린 신부는 백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어린 흑인 밀러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죠. 그리고 알로이시우스 수녀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베로니카 수녀를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감싸줍니다. 하지만 신부가 어린 남자아이의 신뢰를 성적으로 이용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겠죠. 게다가 밀러는 성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드러내고요. 플린과 밀러의 관계에서 무언가 미심쩍은 점을 포착한 제임스 수녀는 이것을 알로이시우스 수녀에게 보고합니다. 알로이시우스 수녀는 진작부터 천주교에서 신부들의 동성애적 성향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린 남자아이에 대한 성적 착취 같은 것 말인데요. 이것은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민감하고도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이 영화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60년대 초를 생각하면 알로이시우스 수녀의 의심은 엄청난 지뢰의 내관을 밟고 서 있는 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알로이시우스 수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문제를 덮어버리고 싶어 하죠. 심지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제임스 수녀는 초월적 종교도 결국 인간적 사랑이라는 풀린 신부의 한마디 해명에 너무 쉽게 설득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밀러의 어머니는 그저
자기 아들이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고요.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플린과 알로이시우스의 갈등은 더 이상 적당히 마무리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천주교라는 종교 항표 아래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들이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감정들의 한 복판에서도 알로이시우스 수녀는 종교가 종교이기 위해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이유에서라도 일단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의심하는 순간 종교가 일상의 두루뭉술함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풀린 신부가 설교에서 말한 의심이 정치적인 것이었다면 알로시우스 수녀의 의심은 계율적인 것입니다. 계율과 종교가 둘이 아니었던 그녀는 그 선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이라는 또 다른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알로이시우스 수녀가 풀린 신부를 성당에서 몰아내는 데는 성공하지만 천주교라는 조직의 보호를 받는 풀린 신부는 곧바로 더 큰 성당과 부속 학교의 주임 신부로 영전하여 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다우트는 2008년 존 패트릭 셰인리가 자신의 희곡 대본을 시나리오로 개작하여 스스로 감독까지 맡은 작품입니다. 존 패트릭 셰인리라 발음할지 셰인리라 발음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자,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의 감상과는 달리 내 생각에 알로이시우스 수녀의 의심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에게 핵심적인 것은 결국 의심이라는 실천적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풀린 신부는 설교에서 의심을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무엇인가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풀린 신부나 제임스 수녀가 혹시라도 케네디 대통령을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는 제임스 수녀는 누군가를 의심하고서는 편안히 살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영화 말미에 이 영화를 제임스 수녀로 불린 마가렛 맥킨티 수녀에게 바친다는 자막이 뜬 것은 제임스 수녀의 마음이 세속적 차원에서 곱고도 착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렛 맥킨티 수녀는 작가의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셨죠. 하지만 알로이시우스 수녀는 세속적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 의심의 멍에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녀의 의심은 지금까지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었을 천주교라는 종교 그 자체로까지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설령 신앙으로서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스템으로서 제도까지는 말이죠. 연기자 메릴 스트립은 알로이시 수녀의 역할을 철저하게 연구해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두 지점에서 메릴 스트립의 연기가 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첫 번째 지점은 알로이시 수녀가 풀린 신부가 전에 근무하던 성당에 전화를 해봤다는 거짓말을 한 뒤 잘못을 범하면 고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 그녀 얼굴에서 드러나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표정입니다.
그녀가 오랜 세월 함께한 제도 안에 머물러 의지하고 싶은 유혹에 그녀도 한순간 흔들리죠. 하지만 그 정도로 의혹을 접을 일이면 애당초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점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자 알레고리적 맥점이기도 한데요. 알로시우스 수녀가 제임스 수녀에게 나는 지금 정말 거대한 의심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녀를 경계하며 바라보던 마음씀이 따뜻한 제임스 수녀가 안타까운 표정과 함께 그녀를 다독이며 품어주지만 정말 아름다운 모습, 한없이 연약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의심의 멍에를 절대로 홀락홀락 벗어던지지는 않을 알로이시우스 수녀의 휘어지기는 해도 꺾어지지는 않을 갈대와 같은 투명함입니다. 눈 쌓인 성당 뜰악에서 그녀가 앉아있는 벤치 뒤로는 오랜 세월 풍상을 겪고 온 나무와 두 팔을 벌린 마리아 상이 서 있습니다. 물론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하는 성스러운 찬송가가 흐르긴 하지만 이 정도 배경 말고는 어떠한 특수 효과도 없이 메릴 스트립은 의심의 한복판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알로이시우스 수녀에게 눈부신 영적 차원의 후광을 섬세한 연기를 통해 선사합니다. 한마디로 다우트에서 알로이시우스 수녀 역을 맡은 메릴 스트립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에서 배어나오는 영적 차원의 초월성을 여백의 연기로서 성취합니다. 영화 다우트의 오리지널 연극 대본의 제목은 다우트, 패러블입니다. 여기에서 패러블은 우화라는 뜻으로 내가 알레고리라고 부르는 의미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화의 한 켜 아래 깔려 있는 주제는 그 한 켜를 쳐낼 수 있으면 비교적 명확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알로이시우스 수녀를 힘들게 하는 의심, 다우트의 대상에 대해 무언가 혼돈스러운 느낌을 갖는 관객이 있다면 그러한 혼돈스러운 느낌은 당연히 알로이시우스 수녀의 혼돈스러운 느낌이겠지만 작가이자 감독 그리고 메릴 스트립을 포함해서 연기자들의 주제의 의식은 명확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 명확한 느낌이야말로 저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천주교 사제들의 성적 일탈이란 주제는 2000년대 초반 미국 보스턴의 언론 또 보스턴 글로브에 의해 철저하게 파헤쳐졌는데요. 이를 소재로 한 2015년 톰 메카시 감독의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알레고리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 주제를 표면에서 들이받아버립니다. 결국 저작거리 알레고리적 상상력과 저작거리의 프로파간다적 상상력은 둘 다 저작거리에서 양보할 수 없는 실천적 계기로서 의미 있는 작용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